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학생대상 진로 진학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학년, 3학년 영어와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명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불금으로 가게 되는 이 기분 좋은 시간에 아니면 굉장히 힘겨운 이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서 진로 진학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결코 반갑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뭐 여러분 현재 표정이 거의 눈에 다 보입니다. 예. 네, 그런 이런 악조건을 딛고 이렇게 화면에서 여러분을 위해 이런 아카데미를 준비한 이유를 우선 설명을 하고 여러분을 한번 뒤집어 이렇게 한번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쌤 이야기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다시피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네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교내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신 릴레이 강연입니다. 자,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에게 진학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4월 8일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전반적인 진학에 관련된 얘기들을 용문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3일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6월 3일과 마찬가지로 진학 우수 사례를 같이 토킹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8월 26일 날 졸업할 때까지 본인의 성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 그런 선배들의 아우성이 느껴져서 굉장한 전문가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내신과 수능 성적 분석과 이해라는 부분으로 진행하게 될 건데요. 이 릴레이의 승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맨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진학 준비 고3 전에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역시 여러분이 지금 뭐야 해서 궁금해하는 요소가 바로 교내 입시 릴레이 강연 대체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머릿속을 스쳐가는 뭐 여러 유튜브 강연들, 뭐 나에게는 충분히 정보가 많은데 굳이 학교에서 이 귀한 시간에 강연을 이란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이걸 왜 진행하게 됐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건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자, 뒤쪽에 지금 시큰둥하게 여러분들 반응을 보이고 있는 여러 친구들 앞쪽으로 좀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럴 만한 가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역시 세 가지 궁금한 점, 교내 강연의 의미는 뭘까에 대해서 쌤이 한번 설득해 볼까요? 첫 번째, 대학은 물론 여러분 머릿속엔 수능 한방 이라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님을 오늘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대학은 벽돌 쌓기 게임이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진로를 찾아가는 고1 시기와 그리고 학력을 어느 정도 보강하고 완성하는 시기 속에서 학교와 함께 호흡하고 여러분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고3의 6개의 수시 카드와 그리고 정시 3개의 카드를 여러분이 활용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속에 역시 쌤이 우려되는 부분들, 지금 특히 4월이 되니까 여러분들 막 좀비가 막 탄생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막 깨우면 막 물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위기를 느끼는데요. 자, 이러한 용문 교실 뭐 이런 느낌들이 현재 눈에 보이면서 쌤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려 이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보내고 있는데요. 무려 다 합치면 23,000여 시간을 여러분들 여기서 보냅니다.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잠과 애매한 자습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를 설득하려고 쌤이 여기에 썼습니다. 자, 굳이 교내 강연 왜 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내신을 한번 버리고 나거나 폭격을 당하게 되면은 금방 빨리 정시로 바뀌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은 멘탈이 깨지는 부분을 보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일부 전형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용문에서의 대부분의 성공 스토리는 주로 이러한 비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따가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오해를 바꾸고자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이 강연의 의미 세 번째,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끝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저런 선생님이 계신지 몰랐다. 저런 선생님들을 내가 찾아냈어야 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과 소통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찾는 개념이지만 선생님은 동료 교사들을 아직까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과학 실험 장인 누군지 알 겁니다.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 IT 장인도 한 분 계시죠, 그죠? 아닌가? 두 분인가? 입시 전략 상담. 그리고 여러분 문지 프로그램 장인이라든지 여러 요소들을 여기에 나오지 않은 여러 요소들을 굉장한 아이템으로 갖고 있는 숨은 장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얘기를 듣다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야지라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쌤은 지금 설레몬실에 금요일 늦은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된 소재는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로 용문고 입시 핫 이슈 개념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탑 7입니다. 자, 뭐가 될지 한번 쭉 한번 펴볼까요? 예, 참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이런 7가지가 뭐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도 알고 있고, 역시 선생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요소기도 해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끌어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지금 화면에 내가 궁금한 게 있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자, 조금 분위기를 좀 진지하게. 자, 다른 입시하고 좀 다릅니다. 자, 학교에서 합니다. 모든 여러분 수시든 아니면 정시로 하는 길목에 모든 이야기들은 학교에서 펼쳐집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집중. 자, 우선 자, 여기 말고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일단 두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는 정시형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끌어가 볼게요. 자, 2번이 먼저 나온 건 1번이 아마 맨 마지막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해 주세요. 자, 나는 정시형이다 라고 외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역시 고3 7년 정도로 하는 가운데서 정시는 늘 마이너였고, 그리고 정시의 합격생들은 정말 가물에 콩납니다. 그 정도로 드물단 얘기죠, 그죠? 왜 그런가? 나는 정시형이라고 외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산출은 항상 별게 없을까라는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정시의 현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시가 40%가 넘게 됐고 이제 정시의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봐야죠, 그죠?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부분들은 서울을 대표하는 몇 대학들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맨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자, 포인트를 한번 켜볼까요? 보다시피 실제로 정시로 입학한 그런 수능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졸업생, 곧 재수생이나 혹은 삼수생의 비율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건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 2020년 정시 합격자의 졸업생의 합격자가 무려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정도로 재수생들 그 이상의 친구들의 무대였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대표적인 대학들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비중이 40%나 된다라는 그곳에 여러분 혹해서 정시로 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시로 넘어가야 될 친구는 넘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보여주는 부분들 바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 평균 점수인데요. 다들 한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쉽게 가봅시다. 서울대. 보통 여러분 표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407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개 한 선. 점수마다 여러분들 문제마다 점수가 다르긴 하지만은 3개 이내 맞춰 틀려야 되는 부분들. 고대 연대 5개, 6개. 그리고 상위 6개 대학 뭐 서성한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 본다면은 보통 한 7개. 그 이외에 이러면 12, 15개 대학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보통 뭐 국승세까지 내려갈까요? 여기 가게 되면 여러분들 역시 10개 내외. 여러분 그게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의 평균 점수를 여러분 이렇게 눈여겨 본다면은 역시 그 높은 문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N수생의 비율, 역시 서울대, 고대, 연대에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비중들을 여러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서 보여주는 부분들, 재학생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졸업생들의 침탈. 자,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여러분 입시를 끝내고자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자료를 보게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 정시로 40% 이상을 뽑는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것인지 라는 생각도 해보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역시 가장 정시를 믿지 못하는 이유죠, 그죠? 이렇게 들쑥날쑥 매년 바뀌고 있는 표점들 그리고 불수능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러분의 한 방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왓더 헬이 될지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쌤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물꼬를 트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용문에서의 가장 높은 승률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속는 셈 치고 계속 들어볼까요? 자,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자, 서울대 정시 생기부 40% 20%. 분명히 입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이야기 알 거고 저 얘기 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실 거고 입시에 너무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무슨 개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맞는 소리예요. 자, 작년 여러분 7월 19일 날 보도자료가 떴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고요. 지금 역시 고3들에게 바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고 재학생들은 반길 일일지 모르겠네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자, 충격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낯설죠, 여러분들? 2023년 신입생 전형이란 얘기는 지금 올해 여러분 고3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서울대가 도발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바로 정시에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정시 모집에 지역균형이나 일반 전형이란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이름이 그런가 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럼 뭐가 뜨죠? 그렇습니다. 바로 정시 지균이라는 부분 속에 바로 교과 평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수시와 동일하게 여러분 두 가지 이름을 동일하게 가져갔죠. 정시 지역균형 그리고 정시 일반에 여러분들 미쳤죠. 교과 평가 40%와 40점과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 평가 20점 일반 전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의 어떤 성역이라고 봐야 된다는 개념이 깨지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서울대가 나를 따르라고 외치고 있는 가운데 뭐에다 뭘 넣었습니까? 자, 정시에다가 여러분들 생기부를 넣습니다. 교과 평가라는 부분이 되긴 하지만 이 교과 평가를 대표하는 생기부 뭐죠, 여러분들? 바로 세특이죠, 그죠? 이제는 수시에서의 정시 확대에 관한 어떤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을 지키죠. 하지만 어떻게 물꼬를 텄죠? 정시 속에다가 여러분 생기부를 살짝. 자, 서울대가 대표하는 선생님 왜 또 서울대 얘기해요? 저는 서울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낮춰갈 건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서울대를 다른 학교들이 따라간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볼 때 굉장히 그 시작의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교과 평가를 정시에 넣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학은 누굴 원한다는 거죠? 수능 점수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죠. 다르게 말하면 생기부를 갖추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가장 최적화된 준비된 학생들을 뽑고 싶다. 걔네들이 가장 지금까지 건강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겠죠. 서울대 아닌 다른 대학들은 다를까요? 그 생각도 좀 해봅시다. 역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들은 학생부 교과 선발 방식. 자,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 종합 전형과는 달리 주로 교과 100% 개념으로 적용을 많이 해왔는데 서서히 여러분들 비록 지금 수시긴 하지만 교과 영역 속에 여러분들 뭐가 보입니까? 생기부 정시까지는 아직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대학들이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기부 교과 영역을 여러분들 뭡니까? 왜 앞으로 넘어갔죠? 자, 바로 이런 서류들을 여러분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곧 계속 쌤이 서류, 생기부 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있다면 주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 학생들은 누굴 뽑고 싶어 하죠? 그렇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혹합니다. 정시 42.9% 내꺼 그리고 내신 오케이 11.8% 에게라는 생각과 동시에 숫자가 강한 친구들은 오른쪽에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굉장히 힘을 잃어가는 학생부 종합전형 36.2% 서울 주요 14개 대학에 관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숫자가 갖고 있는 비밀이 있죠. 과연 그럴까? 자, 42.9%의 정시 속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재학생 겁니까? 물론 재학생이 50% 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대학만 놓고 본다면 이 속에 재수생이 35% 찬탈을 합니다. 65%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24% 정도 여러분 재수생이 먹을까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조차도 여러분 그 속에 서류가 포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죠?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생기부 활동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쌤에게 이런 항변을 하고 싶겠죠. 정시는
한 방에 결정되잖아요. 수능 잘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능은 일단 간편하죠.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도 저는 수능형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지금 제 성적 자체는 서울권이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저는 중경외시를 꼭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부모님들 입장은 어때요?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죠. 일단 아들아 널 믿는다. 뭐 이런 개념들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죠. 그죠? 일단 내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 자괴감이 덜 들고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많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차라리 여러분들 현재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얘기해 볼까요? 그게 전부일까? 자, 결국에 수능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 한 번으로 여러분들 결정하기에 작년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태들 계속해서 여러분 교과평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부분들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여러분에게 수시 6회 동안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오랜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시작이죠. 우리 지금 듣고 있는 2학년 친구들 1학년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공 색깔도 못 냈어요. 전공의 색깔은 2학년 때부터 정확히 내는 겁니다. 1학년은 그냥 다양한 입지를 하는 그런 때죠. 그죠? 본인을 지금 2학년 이 시기인데도 나는 정시형이라고 외치고 있다면 다시 생각?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생기부는 종합 판타지다. 깜깜이다. 운이 좋아야 된다.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대학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작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판타지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자, 이건 조금 지난 버전이긴 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들만의 평가 입력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내신 성적인가요? 성적 변화인가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갈수록 이런 비중이 커진다는 부분을 보여줬죠.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 속을 보게 되면 하급 향상이라는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자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왜 여러분 표정들이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기대하고 여러분들 지금 내용 진행하고 있어요. 궁금해하고 있길 바랍니다. 내 얘기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계속 얘기를 진행합니다. 자 계속 얘기해 볼까요? 내신 성적 변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생기부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요소들 그리고 종합평가적인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여러분들 합불이 결정되게 됩니다. 저를 성적만으로 평가하지 마세요라고 외치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본인을 서술할 수 있는 그 서술을 성적으로 변환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부분의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입력표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이나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죠? 동국대학교의 종합 전형에 있어서의 학종에 있어서의 평균 등급은 2.8 정도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2등급대가 가장 많죠, 그죠? 실제로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59.3%로 여러분들 3.0 안이 여러분들 59.3 더하기 13, 그렇죠? 한 72%를 넘어갑니다. 그죠? 나머지 부분들이 여러분들 당연히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은 이 등급대에 있게 될 건데요. 그죠? 특목 자사고가 대부분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특목 자사고 실제로 7, 8% 정도. 그걸 제외하게 되면 역시 20% 정도. 곧 3에서 6등급에 해당되는 이 친구들의 비율 속에는 실제로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동국대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역시 유사한 다른 대학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이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 바로 앞에 얘기 바로 종합 전형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을 정확히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추천서가 사라졌네요. 그건 뭐 지나간 얘기죠. 자소서가 올해까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자소서 없는 첫 세대 1학년들은 두 번째 세대 글자 수가 마구마구 줄어요. 그러니까 생기부는 몰락 학교 생활에서 제가 얻을 건 결국엔 숫자네요. 내신 잘 받고 수능 잘 받고 물론 맞습니다. 숫자 잘 받고라는 부분들은 숫자는 역시 여러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하지만 실제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2021부터 2022 현재 고3까지 그죠? 계속해서 글자들은 줄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탑3는 뭐가 남았죠? 우선
탑3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바로 이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교과서 획득, 여러분에게 1학년부터 계속 쓸 수 있는 글자 수 이 정도, 정규 동아리, 진로 활동.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본다면 실제로 이 세 가지가 탑3입니다. 자, 세 가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줄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얘네들의 기능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여러분이 본 것처럼 40%는 되지 않지만 학종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 비중 속에 여러분들 바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졌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하고 활동하고 확장하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 기능이 줄었다고 본다면 여러분 5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요건 볼까요? 역시 최강의 임팩트가 되는, 최강의 스페이스가 되는 부분이죠. 교과 세트, 그죠? 대부분의 평균적인 과목 개수를 곱해보게 되면 역시 교과 세트 23,000자라는 엄청난 서술을 갖습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에게 이제 글자 수로서는 생기부에 쓸 게 없잖아요. 생기부는 그냥 비어있는 박스 같은 거 아닌가요? 생각한다면 뭔 소리? 자, 역시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의견 역시 당연히 수시는 2학년 때까지 종합위원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담임선생님들의 미니 추천서가 되죠. 그죠?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어떤 여러분에게 자율과 진로라는 부분들, 그죠? 그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5,100자까지,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학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YMAX나 여러분들 꿈나금이나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뭐 융합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뭐 굳이 몇 가지를 더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들, 여러분 하기에 나름인 내용들이 됩니다. 선생님 노란 색깔들 전부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없어지면은 나머지 부분들이 같이 여러분들 힘이 소멸됩니까? 누가 그래요? 남아있는 것들이 더 강해지죠. 담임선생과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종합의견 그리고 자율활동, 얘네들의 역할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왜? 학종은 여전히 40% 내외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여러분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4개 대학들을 대표하는 학종, 곧 종합 전형의 이름들입니다. 교과의 영향력 자체에 관한 부분들을 본다면 빨간색, 그 다음이 역시 파란색, 역시 검은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있는데요. 역시 대부분이 검은색입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게 되면 교과와 어우러진 여러분의 비교과 그리고 여러분의 활동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브랜드화 돼버린 그런 전형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죠? 자, 이 속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숫자 싸움을 하실 겁니까? 한정되어 있는 그 숫자 싸움과 함께 치열한 싸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서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죠? 요 얘기를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까 역시 똑같은 얘기들, 그죠? 요런 서류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활기록부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쪽인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자, 또다시 선생님이 또 다른 이름으로 아마 접근을 해드리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교과 전형 속의 학종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더 본다면은 역시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의 시대에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교과 경쟁. 교과에는 두 가지 숫자와 그리고 서술이 있는데 그죠? 그 두 가지의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중에서 역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자, 이제는 이러지 말아야겠죠, 그죠? 2000년도에 여러분들 수능을 본 친구들은 무려 90만을 넘었습니다. 2023년 작년은 42만. 아마 지금 현재 2학년들은 38만이 될 겁니다. 숫자가 쭉쭉 줄어갑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화면 볼까요? 자, 내신 등급별 인원 변화. 여러분 당연히 등급별 인원이 늘까요, 줄까요? 전체 인원수가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 등급별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1등급 4% 그리고 여러분 2등급 6% 이렇게 인원들이 떨어져 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그 대학에 그 학과에 합격을 하려면 실제로 3.7 정도는 됐어야 됐어 라고 얘기해서 나는 3.8 혹은 9인데 나는 어려울 것 같아. 바보 같은 여러분 접근이죠. 그죠? 작년에 어떤 합격 혹은 컷 70% 컷 혹은 등록자의 평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여러분의 수치 활용 자체는 당연히 완화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쉽게 예전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결론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희망적인 부분으로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시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화면이 굉장히 좀 흐린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등급별 기본적인 컷 점수는 계속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역시 정시와 함께 역시 수시 역시 마찬가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숫자를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던지게 되는 고대 가려면 적어도 일반고는 2.0 안에 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물론 교과만이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기본적인 합격자에 있어서의 종합전형 합격자가 되겠죠. 그죠? 자, 이 합격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3점대, 4점대도 기본적인 상위 70% 혹은 하위 70%이 점수대에서 충분히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민을 할 거예요. 아니면 의심이 되겠죠. 뭐 선생님 당연히 이 친구들은 뭐 자사고나 아니면 특목고잖아요. 저희를 조사해본 결과로는 실제로 이 합격생의 실제로 고대 합격생의 보통 한 11% 정도가 여러분 그 인원을 채웁니다. 그 11%가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점수를 하락하는 이유였을까요? 일부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일반고에서도 실제로 2.0 안이 아닌 2점대에 있는 학생들의 바로 여러 활동들과 그리고 이런 면접에 대한 준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합격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카드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나요? 몇 분이 지난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자 금요일이라 긍정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표정을 읽을 수 없어서. 자,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쯤 되게 되면 왜 선생님 학교 강당에서 안 해요? 뭐 대회의실도 있고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거리두기는 좀 변명인 것 같고 두 개로 나눠서 직접 진행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교실에서 나누게 하는 두 가지 부분을 나누게 되는 부분은 조금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이원화하는 부분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곳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시각적으로도 여러분 뭔가를 한 번에 보기에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주인공 특목고와 자사고가 아닌 그죠? 나머지 주인공은 당연히 일반고죠, 그죠? 역시 기본 파이가 큰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 생기부 활동 여러 가지 여러분 학종 활동들에 관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죠? 아까 보여줬던 내용이죠, 그죠? 역시 이 이유도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이 남아 있는 것 같네요. 7번과 1번이 남아 있는데요. 자, 뭐 특히 2학년 친구들 1학년을 망쳤어. 교과나 종합. 아니 교과 종합 끝? 자, 교과는 끝났어. 혹은 종합은 끝났어. 쉽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 내 수시는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 정시로 뛰어간다. 자,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네요. 자, 아까 선생님이 보였던 그림 같죠, 그죠?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이렇게 5개가 균등하게 적용되는 전형은 서울 시내 14개 대학으로 본다면 그렇죠. 11%에 해당되는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 전형 없으면 대학 못 가요? 전 숫자밖에 안 돼요라고 해서 이 좁은 관문을 뚫고 싶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생기부를 요구하는데요. 자, 넓은 파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36.2%의 최근 데이터, 그죠? 역시 여러분에게 종합전형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쌤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내신을 망쳤어 하는 친구 1학년들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죠, 그죠? 오케이? 뭐 1학년 얘기는 아닐 것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 혹시나 내신을 1학년 때 본인이 원하는 양급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2학년 올라가서 잘하면 됩니다.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2학년 친구들 현재 여기까지 왔죠, 그죠? 뭐 지금 단계로 치게 되면 5개 중에 2개나 했어요. 2개는 저에게 결정적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전체적인 넓이를 봅시다. 여러분을 아직도 차지하는 여러분을 증명할 시기까지 아직도 본격 궤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새로운 스타트를 한다면 굉장한 파일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다시 1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나는 영문고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볼까요? 선생님이 조금 괜한 여유를 부리나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잠시 보게 되면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너무 오버되게 되면은 여러분 더 싫어할 것 같아서 잠시 자, 설레몬실에서 시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나는 용문고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자, 관찰자 시점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용문고는 여러분 여러 사정관이나 대학 관계자들과의 여러 간담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온 여러 평가입니다. 생기부 활동에 있어서의 우수학교.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가?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여러분 굉장히 쓴 미소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팩트입니다. 면접 준비를 굉장히 잘 시킨다는 얘기들 역시 많이 듣고 있고 역시 우수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혹은 역시 여러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는 부분들 계속 준비되고 있고 뭐 이뿐만 아니라 역시 대학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굉장한 것들을 많이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 숨어있는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역량들 혹은 학교의 힘들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과 힘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담임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나를 지배하거나 혹은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어떤 룰러의 역할로 여러분이 본다면 좀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담임쌤은 여러분에게 이런 세 가지의 강력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런 식의 색깔로 여러분이 접근하게 된다면 그분은 분명히 이런 요소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을 여러분 만나고 있죠. 그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관찰하고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서술할 수 있는 500자, 1500바이트라는 그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의 힘, 그리고 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서술의 힘,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가 같이 상충된다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나 이런 모습이라면 조금 생각을 바꿔볼까요? 수업이든 동아리든 행사든 늘 뭐 이런 식으로 참여보다는 이런 식의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떠들고 있다면 그죠? 생각을 좀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나는 용문고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무리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 이 7가지의 이야기들의 추가 메뉴 3가지만을 짧게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자, 용문 우리 1, 2학년들에게 전하는 실용적 팁 탑 3. 자, 탑이 되게 많네요. 자, 재학생 정시파 그러면 없는 건가요? 그럼 모두가 그럼 다 떼거지로 여러분들 수시만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죠. 쌤이 지켜본 바로 쌤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본 바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 재수생이 여러분 수능 점수가 좋은 이유는 잘하는 녀석들이 뭐 6월, 9월 모평에 나오게 되고 수능으로 오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재수생 때 여러 신화를 쓰는 친구들은 역시 밑에 보이고 있는 이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여러 가지의 텀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 등락이 없기 때문이죠. 똑같은 패턴으로 수능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저는 정시파예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공부를 겁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재수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본인의 파워가 굉장히 더 업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내 경쟁자는 재수생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정시파입니다. 이거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보통 친구들은 내신이 우리 용문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 여러분 내신이 수능보다 좋습니다. 대부분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닌데요로 말한다면 일단 뭐 본인의 약간 좀 돌연변이 좋은 요소가 또 역시 아이템이 하나 더 있다고 여러분 칭찬드릴게요. 많은 친구들이 내신이 더 좋은데도 주로 수능형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부모님이 듣기 좋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내 내신이 만약에 3점이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보통 모의고사가 보통 4.0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잘 나와봤자 여러분들 비슷하게 3.5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목표는 인서울, 난 국승세 이상이야. 아니면 뭐 기본적인 건동홍 이상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2점대 초 정도 대학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신이 분명히 모평보다도 좋지만 난 거기 못 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수능형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게 되죠. 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의 비중이 재학생께 다 아니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건 언제 여러분이 좌절하고 목격하게 되냐면 3학년 됐을 때 여러분들 주로 3월 모평, 6월 모평 넘어갈 때 여러분 알게 됩니다. 6월 모평엔 반수 재수생들이 들어오죠, 그죠? 9월 볼 때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왜 자꾸 저주예요, 이렇게 부정적이에요라고 이런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례를 별로 못 봐서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데이터가 많으면, 성공 사례가 많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시파 선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지금까지 데이터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고 같은 경우에 평소에 내신이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보통 여러분들 모평이 오히려 등급이 한 1 정도는 좋은 경우, 반대로 말하면 내신이 오히려 더 1이 더 빠지는 경우, 이런 정도 보통 봅니다. 자, 내신 5.5인데 모평이 4.5 나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 가끔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싸, 나는 대외형이야, 수능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하라?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진단하고 나는 수능형, 아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흐름을 탑니다. 슬로프를 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버려요? 결국엔 그러지 말걸.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결국엔 재수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커지죠. 자, 다음 얘기 가볼까요? 자, 실용적 팁 두 번째 내용들. 선택 과목은 강력한 히든 카드다라는 부분인데, 역시 우리 지금 현재 고1, 2의 가장 중요한 핫 이슈는 선택 과목입니다. 서울대만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기본 이수 과목이 있음과 동시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는 과목들이 지금 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선택 과목에 관한 부분들은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게 되고 아마 여러분 4차 여러분 이 강연 자체 때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선택 과목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교과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역시 여러분에게 대학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나 아니면 선입견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2학기 시작할 때 따로 강연이 있을 겁니다. 자, 너무 길어서 이 부분은 패스. 세 번째 내용. 오늘 쌤이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 빨리 스스로를 진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학교 내에서 여러분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대학이 여러분을 온전히 여러분을 잘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런 고개, 그런 여러분들 외줄타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담임쌤과 그리고 교과쌤과 여러분 동료 학생들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성적도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스토리도 계속해서 길게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런 담임교사의 역할, 그리고 교과교사의 역할, 그리고 동료 학생들과의 이런 여러 가지 쉐어링, 이런 부분 속에서 함께 서로에게 헬프미를 외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용문에서는 적어도 가장 대표적인 압도적인 비율의 성공 스토리였다라고 진솔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담임쌤의 영향력, 자, 이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쳐져버리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야기들, 이것이 누적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파이의 이야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3년간의 꾸준한 준비는 여러분에게 건강한 6개의 수시카드와 그리고 더 건강할 정시 3개의 카드를 드립니다. 너무 많은 친구들이 어떤 편의를 위해 당장 듣기 좋은 내용 때문에 저기 보이는 핑크 3장만을 고집하는 경우를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9개의 건강한 선택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2가지의 메시지로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저씨 같아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한 20여년간이 학교에 있는 가운데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보며 아직까지도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이 전 여기에 관심 있는데 선생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여러분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걸 주실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단순한 그냥 꼰대로 만들지 아니면 그들을 장애로 만들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번 오픈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여러분을 숫자로 보기보다는 당신의 이야기들을,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이야기들을 기다립니다. 뭐 이런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용문에서의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마지막 이야기, 앞으로 이야기
대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2차, 3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 관련된 부분까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들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몰라서 내 방향은 틀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랜 동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불금 예외 없이 여러분에게는 따뜻하고 되게 열정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학생 대상 진로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